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유명인분들의 어록들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하는데요. 네.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네. 어록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어역이라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 새벽에 먹는 맥주와 치킨은 0칼로리다. 또 뭐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뭐 이런 류의 재미있는 어록들이 많은데 네. 웃음기 그중에서 쫙 뭐가 제일, 뺀 좀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기회조차 안 온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이 와닿더라고요. 박명수 씨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인기인이 되기까지 정말 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네.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무명 시간 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녹아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 말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거를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만 들으면 조금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 당장 빨리 해라. 시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자는 기회조차 안 온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으니까 당장 시작해라. 가슴속에 꼭 새기고 가면 좋을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한 이유는 말해주긴커녕 탈락만 했어라고만 얘기해주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네.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토탈 컨설팅 커리어 칼리지의 류소환, 김한기,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018년 왜 떨어졌나 5번째 주인공이죠. 네. 취업준비생 김유일 씨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또 오늘 첫날과 똑같이 턱바지 입고 오셨네요. 턱받이. 예, 그래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마지막 날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이고 어떤 기분이 좀 어때요? 예. 일단 하루 이틀이 아닌 이제 4일 연속 이제 또 이 방송국을 와서 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 저한테는 좀 값진 시간이었고요. 네. 일단 오늘 또 이제 미처 여쭤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이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갑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요? 일단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맨날 갑질기만 할 때 맨날. 일단 지금은 좀 심란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좀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다시 한번 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첫째 시간에 첫째 날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한계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그 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고 좀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어때요? 일단 이제 어제 방송 같이 해주신 컨설턴트 분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소재가 많다고 해주셔서 예. 일단 다시 한번 소재 정리를 하고 음. 다시 한번 이제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고 이제 오늘 시간이 끝나면 스스로 잘 일어나가야 할 텐데 오늘 궁금한 거 있었으면 쌤들께 다 여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그 시작으로 네. 우리 쌤들께서 유일 씨의 강점과 약점을 좀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취업 시장에서의 강점 또 약점 어떻게 있었는지 먼저 우리 뱅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우리 유일 씨 이번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강점은 뭐 지금 스펙도 보면 유일 씨가 대외 활동이나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강점이고 또 제가 화요일 날 나왔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인상이 우리 그 항상 웃고 있는 저 인상이 참 좋단 말이죠. 네. 저런 면은 참 강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유일 씨가 서류 전형이 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자기소개서가 좀 평균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대생이다 보니까 정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해가지고 스스로 아까 우리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눅이 좀 들어있는 그 자존감이 좀 낮아 있는 요게 좀 문제가 아닌가, 요게 좀 약점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기 쌤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첫날 처음 만나셨는데. 예. 전 유일 씨 보면서 일단은 밭이 좋다. 예. 뭐 직관적인 이미지 지금 뱅삼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호감이 있고요. 이미지나 표정 같은 게 상당히 좋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영업이나 대고객을 만났을 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첫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 것 같고요. 예. 약점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격 대회 나갔을 때 탄약을 주머니에다 한 2개 정도를 스페이스로 넣고 있는 듯한 기분? 뭔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애절하거나 절실하거나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최대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실함이 좀 부족한 네. 것 네, 같다는 네. 느낌. 송아 쌤 어제 보셨기 때문에 아직 그 느낌이 좀 남아 있으실 거예요. 네. 아까 그 카메라에도 비쳤는데 그 이제 김한기 컨설턴트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 내가 카메라에 어떻게 나가든 말든 이거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계속 적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걸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력이 좋은 친구. 그래서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라든지 지금도 뭔가를 창업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누가 시켰을 때 아니면 내가 목표했을 때 바로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는 조금 더 합격선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 방향을 제시받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스스로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체크하는 그 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주변 분을 통해서 너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뽑겠니? 이런 것들을 같이 스터디한 사람들 말고 이렇게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점과 약점 짚어봤는데요. 이제 송아 쌤께서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 뱅쌤이 짚어주신 부분이 자기소개서가 평균 수준이다. 그리고 지방대생이기 때문에 정보가 좀 취약하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뱅쌤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죠? 예, 뭐 지금 첫날 만났을 때 그때도 핸드폰 번호 교환했고 네. 또 수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묻는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그 궁금한 거 나올 때마다 성실하게 답변 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남역에서 한잔 하시기로 한 건 얘기 안 하세요? 한잔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은 도움 또 얻어가시네요. 꺾으시면서. 꺾으시면서. 꺾으시면서 또 세상 이야기도 하시면서.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소서가 평균에 머무른다는 거는 이제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포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적어놓을 뿐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그 약점 보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예. 결국은 고민인데요. 제 항상 고민, 이야기하듯이 그렇죠. 고민인데 고민. 꼭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 내가 했던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활 속에 있었던 일상의 어떤 샷, 사진, 기억 어떤 그 장면을 자랑은 아니지만 그거를 좀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거를 좀 적어보는 훈련. 그래서 다른 그 지원자들과 좀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네. 그 우리 김유일 씨의 이름을 떠올리라고 했던 것처럼 네. 유일한 거 본인한테 있는 거는 뭐 전 세계 70억 가까운 인구가 있어도 본인의 일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좀 꼭 그 대단한 게 아니어도
본인 이야기를 좀 만드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게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한기쌤께서는 이제 약간 헝그리 정신 부족하다, 절박함이 좀 덜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들어보니까 아까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인사팀에서는 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우리 회사에 올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건가요? 걱정거리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예. 집중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CEO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는 사항이거든요. 네, 네. 그 사항들에서 일단 핀트가 나가게 된다면 과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고 저 친구가 존재 가치가 뭔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해지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지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뭐 굳이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오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이제 잔 근육들을 좀 많이 좀 생성을 시켜야 돼요. 해당되는 업무에 내가 어떤 경험, 뱅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계속 내 몸에 이제 잔 근육으로 붙게 됩니다. 이게 나중엔 아주 우람한 근육이 돼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일 씨 입장에서는 벤처인가요? 그러니까 창업 같은 거 했던 거. 그러니까 창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버리기가 참 아까울 수도 있어서 굳이 한기쌤 뭐 네. 버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진행형이 아닌 과거 완료형으로 이런 게 있었다, 했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얻었다 정도로 녹인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필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 그 다음에 영역들 실행했던 직무와 연결되는 부분들만 갖다가 쓰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완료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예전에 이런 경험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 이 그렇죠, 정도로 가는 건 그렇죠. 괜찮다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일 씨가 왜 떨어졌나 출연을 하면서 지원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됐었어요. 제가 볼 땐 지금도 적고는 있는데 정리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떤 쪽 제가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일 씨는 약간 뭐라 하냐면 제가 항상 동생 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스스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신감 결여 자꾸만 본인 가진 거 외에도 자꾸 뭘 적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좀 꺼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걸 좀 확실하게 정했어요. 어때요? 네. 네, 일단 제가 첫날에 나왔을 때는 이제 마케팅도 지원을 했었고 예. 이제 영업, 은행 이렇게 지원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일단 은행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은행업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이제 가능한 또 여유가 있다면 또 그 외에 이제 사기업도 영업 분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제 마음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유일 씨가 지원 전략을 이렇게 스스로 좀 짜봤는데 쌤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쌤. 일단 예, 아까 분장실에서 유일 씨 만났을 때 네. 유일 씨한테 이번 상반기에 채용 공고 뜨면 일반 기업도 지원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일반 기업도 지원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행권 지원하는 것도 좋고 일반 기업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유일 씨가 91년생이라고 했죠. 91년생이면 이제 28이잖아요. 28이면 아직까지 절대로 취업 시장에서 나이가 절대로 많은 거 아니니까 올해까지는 은행이든 일반 기업이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여기저기 방사를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분산이 되니까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어도 이번 상반기에는 적어도 이 한 분야 내 진짜 혼을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올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송아 쌤 말씀도 들어보죠. 근데 그 은행권은 확실히 정말 말하자면 언론고시처럼 이렇게 하는 편이죠, 선생님. 좀 그렇죠. 집중력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권에 조금 집중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쨌든 우리 은행이 면접에서는 안 됐지만 필기 전형을 통과했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이제 저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필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올인이라는 건 취업 시장에서 은행이냐 사기업이냐도 중요한데
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친구들과의 활동도 이게 정말 나한테 취업에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정말 용돈벌이냐, 내가 과연 용돈벌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요. 한기쌤 말씀도 들어보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CEO들과 기업 측에서 어떤 인재들을 원할 때 찾아내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은 학생이 아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CEO들 내 돈 들여갖고서 계속 공부시킬 거면은 학교 보내지 왜 취업시킵니까? 그래서 학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시고요. 실행적인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권이다.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이거 한 가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립방문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바로 직전에 은행에 취업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을 거야. 아주 노란 병아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이곳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뭐가 부족할지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들어오겠다고 고등학생이 쫓아와서 유일 씨를 만났습니다. 교정에서. 저 이 학교 꼭 들어와야 되는데 뭐 공부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유일 씨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캐치한 다음에 내 인사이트랑 대조해 보는 거죠. 어떤 게 빗나가 있는지 맞는지. 그걸 한번 꼭 좀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현직자와의 만남.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할 때 뭐 박성현 아나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직자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좋은 거지만 네. 현직자를 만나러 간다는 게 개개인 뭐 인맥을 겁나죠.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겠고 물론 전북은행은 지방에 있어도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버림하잖아요. 가가지고 갑자기 여기 회사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 만난다는 게 자리를 깔아주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은 금융권 쪽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아까 우리 김한기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직자를 만나러 갔을 때 이제 고 1년차, 2년차인 선배는 우리 유일 씨를 보면 귀엽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 인사 담당자가 유일 씨의 그런 면을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현직자 1년차, 2년차 선배가 이제 그걸 평가한다는 관점은 이제 취업과 연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이제 유일 씨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자신감. 나도 그냥 맞닥뜨리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뭔지 한번 그냥 보고 싶다. 그냥 뭐 얻어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자신감을 좀 구체적인 자신감으로 이렇게 실행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강점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 기업은 모르지만 적어도 은행권이라면 뭐 찾아가고 싶은 선배 있다. 은행이 있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그렇죠. 제가 네. 뭐 무시하게 많으니까요. 네, 소스 아주 훌륭하시죠. 그럼 네. 휴민트를 좀 잘 이용하시면 그렇죠.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네. 물론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뭐 딱히 없어서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거는 본인이 또 계획이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정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궁금한 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좋은 말 해주셨기 때문에 보완할 거예요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계획을 했었고 이번 시간 통해서 어떻게 좀 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좋겠고 아니면 더 보완한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걸 좀 듣고 싶으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기존에는 제가 뭐 재작년, 작년 최종에서 떨어지고 나서 네. 이제 은행권을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20대 후반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집에서는 이제 마냥 계속 취업 준비만 하는 이제 저를 이제 좀 눈치를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큰 눈치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군데 직장을 다닌 이유가 그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그래도 30 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창업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공채 준비함에 있어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도 이제 친구들과 좀 조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 공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뭐 인적성 공부 같은 것도 할 거죠, 이제? 그쵸. 원래 인적성도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좀 들이닥쳐서 하는 스타일이라 네네.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결과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는 방송 끝나고 좀 주말마다 이제 틈틈이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인적성도 이제 얘기했고 어떤 걸 좀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좀 대충 어떤 그 아웃라인 가이드라인 또 안 짰어요? 네, 일단 제가 또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일하고 이래서 이제 아직 안 나왔죠? 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 네. 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일하면서 힘들겠네요. 진짜 지금 주경야독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네요. 아침에 방송하고 저녁에 오후에 일하고 네. 그렇네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기로 했다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회초리를 들고 네.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 근데 대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유리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우리가 길게 본다 치지만 딱 해야 될 그 타이밍 때 누군가 이제 부모님들의 친구분의 자제분들은 어디 들어갔다면 또 비교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당장에는 긴 것 같지만 넓게 보면은 길게 보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설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설득한다는 부모님한테 좀 기대치를 조금만 내려놓아 주십시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적어도 진짜 괜찮은 아들이라면 뭐 아들 딸 관계없이 뭐 괜찮은 자식이라면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그렇게 진지하게 유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친누나가 한 명 있어요. 누나가 있고요. 네. 누나가 있는데 네. 누나는 서류를 한 번 내서 한 번에 다 패스를 해서 어. 취업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년 3년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모습을 많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이 뭐 그렇죠. 기대도 기대겠지만 일단 누나 때문에 그 믿음 면에서 조급해지시는 게 아닌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 아까 것 같은데.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어디 사격하러 가면서 네네. 통화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교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절실함이 부족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절실함이 부족한 것보다는 당장 일도 해야 되고 뭘 하다 보니까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분산되는 같은데 거죠. 네. 어때요? 스스로 진단을 해본다면 절실함이 부족이란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또 처음에 은행권 준비했을 때 그 열정을 저는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사그라든 건 같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일을 안 했었죠? 그때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해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힘들죠. 그 준비만 해도 그렇지 않. 송아 쌤 주변에도 학생들 중에 이렇게 일하면서 주경야독이라든가 뭐 주동 야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때요? 주변에?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아르바이트를 그냥 같이 병행한다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게 또 본인이 꽤나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시험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냥 시험에 드냐 이 시간은 없는 시간으로 빼놓는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많이 열정이 사그러들었다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 친구 총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자. 안 되면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안정된 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악의 뭐 안 되면 이거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네. 이제 계속 그러니까 도전만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뭐 최소한 돌아갈 곳은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입사원을 채용하거나 직원들을 채용할 때 한번 참가해 보세요. 본인의 모습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취업하시고 지원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꼭 한번 배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유일 씨의 계획을 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뱅쌤께서 지금부터 은행권 준비한 학생들 뭐 좀 해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 주에 아마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쯤 될 겁니다. 아마 농협은행에서 이제 그 6급 행원 채용 공고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반기 채용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은행권에서. 그럼 지금 제일 그 상반기 취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활동력, 그 팀워크, 그리고 사회생활,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간접적 사회활동, 뭐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알바, 뭐 아르바이트, 뭐 대외 활동, 취업 스터디, 뭐 이렇게 친구 관계, 대인 관계 이런 활동적인 내용들, 이런 활동적인 내용들을 인사 담당자들은 많이 볼 거니까 콕 틀어박혀 있지 마시고 활동을 하시고 추위에 그냥 옷을 따뜻하게 입더라도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뭐든지 보시고 뭐든지 느끼시고 뭐든지 직접 행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소개서 소재라든가 자기소개서의 소재에 대한 고민 이거를 좀 깊이 있게 가지고 가는 게 이번 2월 달에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화 쌤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아직은 계획이 살짝 무계획인데 물론 이제 뭐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은행 진짜 가고 싶으세요? 네.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두 가지요. 처음에는 은행업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쪽에 있으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좀 인맥이 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약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은 이 두 가지. 네. 네. 돈이 많이 벌고 싶은 걸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연봉도 높고 영업이나 안정된 느낌. 아니면은 본인의 개인 사업이나 작든 크든 장사든 이런 게 안 맞는 친구들은 바로 해보면 알아요. 근데 본인은 보니까 그런 게 안 맞는 분이 아닌데 내가 은행에 그냥 매몰돼 있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네. 송하 중요한 선생님이 부분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예. 송하 선생님 지금 감기가 걸리셔서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우리 유일 씨를 위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송하 선생님이 지금 주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유통이라고 하는 그거 진짜 계속 할 거냐? 그 진짜 뒤에 배수의 진이 없이 그냥 뒤에 그냥 꼬불쳐 놓은 뭐 최후의 마지막 보루 아니냐? 그거 가지고 그 활동을 가지고 취업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대한 진짜 뭐 돈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냐? 진짜 본질을 좀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이 고민을 지금 임송환 선생님께서 지금 던져주고 계신데 저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상당한 지금 이 내공의 에너지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쉽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조언인데 깊이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에 두고 봅시다. 네, 유희 씨한테 아주 알겠습니다. 그 울림이 있는 물음을 다시 했는데 네. 웃지만 말고요. 이 사람이 뭐 얘기만 웃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기려고 그러는데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굳이 해본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 은행업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군을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또 한편에는 있으니까 그 적어도 후회는 없을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일 씨가 전북은행에 2번 도전해서 2번 다 최종 탈락을 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번에 또다시 도전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북은행 3번째 도전하는데 그런데 어떤 카더라를 들었냐면 3번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필터링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한기쌤, 실제로 이런 게 있나요?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사전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궁금해서 제가 유일 씨랑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네. 근데 백그라운드가 있더만요.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안 돼,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가족력에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북은행의 그 채용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들이 약간의 그런 프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됐는데 3타임은 안 되겠다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 그거 그냥 무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생각이지 채용하고 싶어하는 전체 은행의 입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것이 그런 의견들이 나한테 압박을 주고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을 정도가 그게 된다면요. 거긴 지원 안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냥 공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뱅쌤. 여러 이유들로 이제 회사 내에서는 뭐 우리가 뭐 블랙리스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전과 차별성이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 뭐 한기 쌤 얘기대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됐더 한들 이 친구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주안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우리 전북은행 같은 경우 우리 한기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그때 화요일 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그렇죠. 지원을 하는 게 그게 지원자의 취준생의 마음이다라고 취준생의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혀 그 카드라 통신 일단 무시하시고 대신 그 카드라 통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에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 시간 여기에 투자를 더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취준생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작년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의 어떤 스펙 상황 또 어떤 모든 상황을 두고 그다음에 그 이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3개월,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내가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가? 자소서를 바꾼다면 어떤 항목을 바꿀 것인가? 이 항목들을 고민을 하면서 자꾸 뭔가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측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중간중간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씩 뭐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도 좋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달라지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달라지는 유일 씨의 모습 요거를 이번 상반기에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른 회사 뭐 일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굳이 연금고리를 좀 짓는다면은 뭐 금융권은 필요 없을 때 없을까요? 네. 제가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곳의 이야기는 그 곳 자체가 지금 유일 씨의 취업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견은 아까 우리 임송환 선생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그곳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싸움에 나가는 장수의 자세로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자세라고 보여지고요. 예. 고민은 참 되겠지만 네. 그 혹시 하는 일이 뭐 정확히 뭐예요? 유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어떤 거예요? 도매소매 상대해서 네. 전국으로 이제 물건 뿌리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인 건데요? 뭐 왕구 가전 쪽. 네. 가전 쪽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실제로 몸도 좀 힘든 거예요? 그쵸. 육체적 아무래도 노동이 좀 있는 겁니까? 육체적 노동도 있고요. 영업 같은 것도 해야 있고 되고 이제 문서 작업도. 그러니까 멀티로 다 하는 거군요, 완전히. 리베로 같은 역할이군요.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저희가 그 시간이 좀 돼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유일 씨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로 딱 금융권이라는 목표를 정하긴 했지만 또 아직도 본인도 어떤 마음이 이게 아까 송아 쌤 지적한 대로 이게 매몰된 건지 내가 맞는 건지에 대한 네. 확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각자 분마다 이 결정적 한방이라는 게 있을 거다. 이거는 명심해야 된다는 게 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듣고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기 쌤부터 유일 씨에게 필요한 앞으로의 결정적 한방 이게 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SNS에다가 유일 씨 사연을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거기에 들어온 답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해서 짜증난다라고 합니다. 방송하는 동안에 지지부진해서 짜증난다. 시청자가 저 사람이 진짜 취업하고 싶은 사람인 건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서 지원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좀 너무 미적미적한 거 아닌가?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는 내가 지원할 때 그만큼 아까 흔한 말로 간절함이 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한테 그거 느껴지는 순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좀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거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은행에서는 꼭 뽑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홈페이지들에서 네. 많이 찾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잘 못 찾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은행 전신이 상업은행 맞죠? 상업은행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먼저 만들어졌던 은행인데 다른 은행들은 치여서 순위가 밀려났단 말이에요. 1위를 탈환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와 목표가 있습니다. 반면에 뭐 KB은행 같은 데는 그 지점장 밑에 부지점장 제도를 두게 된 그런 히스토리와 그 부지점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에서 지금 빅데이터 활용해서 굉장히 활발한 첨단적인 그런 영업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맥 스캐닝까지 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찾아서 내가 저 은행에 지원할 때는 어느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 땀을 저 구멍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찾고 집중하시는 그런 간절함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되게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권 갈 거야가 아니라 각자 은행마다 스토리가 있겠고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방송마다 다 전력이 다른 다르죠. 것처럼 네. 그냥 뭐 방송할 거야, 은행권 갈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마다의 어떤 스캐닝을 통해서 이곳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수환 쌤도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예.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하나 읽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답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점에서 답을 찾아낸다라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유일 씨가 자꾸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런 난 문제가 뭘까? 이거를 찾지 말고 거기서 자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실행력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부터 당장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요거 하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어. 요거 하나 지켜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송아 송아 쌤 목 아프니까 짧게 한 말씀. 네. 예.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이게 이것도 쫙 적어놓고 안 봐. 정리해야 돼. 아니, 나 이모 궁금한- 같아 이모. 정리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거기 적은 거 얘기 좀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제 하신 말씀들 이제 제가 더 새겨드려야 될 말씀들을 제가 또 따로 적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정리를 하라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끝으로 우리가 그 유일 씨가 나흘이죠? 네, 나흘 동안. 시간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예. 일하면서 또 아침에 방송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그동안 어떤 나흘 동안 느꼈던 감정들 소회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기대감이 높으신 어머니 영상 아버지한테 편지. 네. 영상 편지 하면서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카메라 보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소회부터. 네. 목소리 크게. 일단 제가 이 방송 출연을 결정하게 된 순간부터 나오기까지 많이 걱정 아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과연 내가 이곳에 나와서 도움이 될까? 뭐 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더 컸고요. 하지만 이제 나와서 이제 방송을 막상 해보니까 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된 경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좀 이제 그 작가님들한테 이제 좀 감사함이 크고요. 네. 또 기존에 제가 또 입원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이제 스케줄을 많이 옮기셨다고 네, 들었어요. 나 아팠어. 독감 네네. 걸렸었어요. 맞아, 맞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다른 지원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또 스케줄을 맞춰 주신 점에 감사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하시면 앞에 보고 해요. 네. 일단 제가 목표를 세운 만큼 나름 뭐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도 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뭐 30살 때까지는 뭐 되든 안 되든 더 많이 응원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유일 씨 방송하신 거 보면요, 그렇게 급하게 쪼지 않으실 거예요. 네.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네. 자, 김유일 씨 정말 방송 출연 어려운 결심이었을 텐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고요. 다음에 합격하면 꼭 합격자 특집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김한기 강사님, 또 임송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자,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국내보다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강소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의 첫 소식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전인고등학교입니다.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기숙고등학교로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영양사 및 위생사 자격증 필수로 월 21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청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다이아덴트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의료용품 제조업체로 현재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고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로 가용 안전재고 관리, 부적합 재고 처리, 생산계획 대비 자재 소요량 산출 등 전반적인 자재구매 외주관리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신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채용 시까지니까요, 서둘러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장률을 가진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조서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은 바로 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옥경쌤 소개해 주실 기업 어느 기업인가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하이엔드급의 이동통신 시험 장비와 계측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기술 집약적 IT 기업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네, 기술 집약적 IT 기업 이노와이어리스. 이동통신 시험 장비와 계측 장비인데 다소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분야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좀 더 파주시죠. 예. 네, 이노와이어리스는요. 기지국이나 휴대폰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그런 통신 신호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계층 장비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주력 제품군으로는 무선만 최적화, 빅데이터, 통신 TNM, 스몰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개 사업자를 포함을 해서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시험 장비 및 계측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예. 200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네. 자, 이 이노와이어리스를 알기 위해서는 주력 제품도 알아봐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제품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가장 큰 비중과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무선망 최적화는 전파 불량 지역과 음영 지역을 찾아내고 통신 서비스 품질을 측정 및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스몰셀은 초소형 기지국 장비로 인접 통신망의 트래픽 부하를 감소시켜서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군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인도 등의 영업 조직을 구축을 했고요. 특히 일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G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기업 이름이 와이어리스니까 뭐 좀 그 선 없이 하는 거니까 네. 좀 무선 쪽으로 좀 더 뭔가 좀 발전성이 가능성이 있는 5G 시대에 맞춘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노와이어리스 히든 챔피언 중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입니까?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연봉 기술력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특히나 이제 기술력으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매출액도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죠. 네,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386억 6,400만 원 정도입니다. 386억이요. 네. 나쁘지 않네요. 자, 규모랑 급여 수준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예, 들어볼까요? 네, 사원 수가 307명 정도 되고요. 급여 수준은 직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 대졸 초임으로 현재 3,0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3천만 원 넘었네요. 아, 네. 뭐 합격선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네, 좋고요. 지금 조소연 아나운서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의 연혁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죠. 네, 오늘의 기업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연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주식회사 이노와이어리스가 설립이 되고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무선망 최적화 장비, 유무선망 통합 시험 장비, 위성 DMB 최적화 장비 등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고요.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세계 인류 상품의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 전파방송 기술상의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그렇군요. 12년에는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요. 또 2013년부터 14년까지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미래부 장관상, 전자 ICT 산업 특허 경영대상 특허청장 표창 수상, 제14회 모바일 기술 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수상, 또 대한민국 ICT 대상 네트워크 부문 장관상 수상 등 이 수상 경력이 2년 사이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네요. 또 2015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 2016년에는 인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받는 이동통신 계측 장비의 글로벌 선두주자 기업답게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라이징 스타네요.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옥경 쌤이 그 기술력 챔피언으로 분류해 주신 만큼 정말 조소연 아나운서의 소개대로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상을 3번이나 받았으니까 뭐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채용 좋은 회사니까 뭐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채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주시죠. 예. 이노와이어리스의 이번 채용은 신입 및 경력직을 총 5개 부분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집 기한은 이미 채용을 시작을 해서 1월 22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네, 2월 4일 금주 일요일 자정까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서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 네, 이노와이어리스의 이번 채용은 5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과 재무, 마케팅, 그리고 계측기술, 계측장비 개발팀에서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예. 기획 분야부터 살펴보면 경상계열 및 법학, 사회과학 계열 졸업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네. 재무 분야에서는 경상계열 졸업자와 회계 및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 외국인 능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통신사업자와 무선통신 제조사 분야 영업 및 마케팅 유경험자, 또 전자공학 및 정보통신공학 전공자, 영어 회화 및 장문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계측기술은 전자, 전기, 정보통신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인자로 관련 시스템 개발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측장비 개발팀 채용으로 계측기술 채용과 지원 자격 우대 사항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각 분야마다 우대 사항이 좀 다양한데 그만큼 여러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획도 그렇고 재무도 그렇고 일단 재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해야 되나 봐요. 외국어 능통자가 또 우대가 받고 있어서 또 장문 가능자도 있고 해서 외국어 실력이 좀 뭐 문과생들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격과 우대 사항을 조소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옥경 쌤, 이게 채용 부분에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임직원의 70% 이상이 이제 R&D 인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 사고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시라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또한 채용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서는 필수 서류와 선택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필수 서류는 전학위 성적 증명서, 그리고 선택 제출 서류는 경력 기술서, 경력 증명서, 졸업 논문, 수행 프로젝트 및 업무에 대한 요약, 자격증 및 상장 사본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필수 서류와 선택 제출 서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신입 지원자라서 제가 이 선택 제출 서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선택적 제출 서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졸업 논문 또는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그런 수행 프로젝트, 그리고 인턴 기간 중에 업무 수행 능력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것도 잘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준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서류를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좋은 말로 표현하셨는데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얼마나 성의를 있게 성의를 보이게 오금 전인 거죠. 오금 전인 거죠. 나는 쓸 게 없는데 선택을라고 하지만 이걸 안 내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상상에 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익 같은 거죠. 어쨌든 불이익은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 불이익 없다고 설명을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준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잘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인데요. 건강 검진 후에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관심 가진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지원할 때 채용 팁이 있을까요? 네, 지원 중요합니다. 팁. 네, 서류 전형 시에 이제 채용 부설 관리자가 입사 지원서를 직접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보다는 이제 입사 지원서 내용 중에서 본인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본인은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NCS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 직무 부서 관련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이걸 좀 잘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아까 얘기 안 하셔서 좀 빼먹으신 줄 알았더니 뒤에 있었네요. 복리후생 좀 들어볼까요?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경기도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그만큼 뛰어난 복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체육대회 실시가 있고요. 또한 콘도 이용을 지원, 경조금, 경조휴가제, 매월 일정 금액의 이동통신요금 및 중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위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통해서 결혼자금 대금, 그리고 출산지원금, 장래용품 지원, 의료비 지원 및 대부, 주택 임차 차금 대부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들어보니까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복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라는 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대출 네, 개념이 맞습니다. 맞죠? 그 얘기인 거죠. 좋네요. 자, 끝으로 옥경 쌤이 이노 와이어리스를 추천하시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노 와이어리스는 최적화, 이동통신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 다른 기업과는 달리 한 분야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함으로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6개 지사, 즉 영국, 폴란드, 미국, 홍콩, 일본, 인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사와의 협업 및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추천하는 이유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의 단골 질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옥경 쌤이 추천해 주신 이 기업, 취준생들이 보기에 어떨 것 같나요? 예, 일단 제가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일단 이동통신 분야의 회사라고 하면 뭐 네. 탄탄한 거는 이미 증명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연역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탔고 제가 수상사항을 이야기하다가 입이 좀 아프더라고요. 너무 네네. 많아서. 네. 그 정도로 하나도 탄탄한 모자랐네. 회사다. 네, 그리고 좋겠네. 연봉 네. 박성희 아나운서한테 오케이 받았고요. 또 복지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뿐만 복지에서 아니라 특히나 뭐가 좋았습니까? 복지에서요. 복지 전 대부 쪽이 결혼자금. 예, 대부 쪽이 조금 일단 유혹적으로 느껴졌고요. 예. 그리고 아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승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과생들뿐만이 아니라 기술개발 쪽 그래요. 말고도 문과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채용 과정도 좀 간단한 인접성도 편이라서 없고요. 예, 일단 뭐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을 좀 덜고 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조수연 타임까지 함께 저희가 네. 이노 와이어리스의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노 와이어리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취업버터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조수연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께서 고대하는 시간이죠. 네. 어벤져스 특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